3차, 4차 방정식 조금 이제 생각할 게 이제 점점 많아져요. 공통수학원이 앞부분에는 그래도 좀 외울 거 외우고 하면 이게 막 깊이 고민돼야 되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이제 2차 함수 들어가면서부터 그 뒷부분부터는 조금씩 이제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거야. 자, 3, 4차 방정식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3, 4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주로 배웠고 3, 4차 방정식을 푸는 제일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얘다마 뭘 쓰는 거였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3, 4차 방정식을 만나면 뭐 쓰는 거? 그렇지.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인수 정리를 활용한 풀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아가지고 그걸로 조립제법 하는 거. 그치? 이게 제일 일반적인 풀이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살짝 벗어나는 풀이 방법 중에서는 치환을 하는 풀이가 있었죠. 그죠? 딱 봤을 때 공통인 부분이 보이거나 아니면 괄호 4개짜리 문제. 그치? 괄호 4개 플러스 얼마는 0 이렇게 생긴 문제. 이런 것도 괄호 4개를 둘씩 짝 지어가지고 치환하는 거였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 배웠던 게 뭐냐면 보기차 방정식도 배웠죠. 보기차 방정식. 정원아, 보기차 방정식은 4차, 2차, 상수항 이렇게 이루어진 방정식이고 보기차 방정식을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거지. 치환하고 나면 이게 쉬운 보기차 방정식이 있고 어려운 보기차 방정식이 있잖아. 치환하자마자 인수분해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쉬운 보기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어려운 보기차 방정식이지. 어려운 보기차 방정식을 만나면 해결 방법이 뭐였죠? 만약에 뭐 치환을 했는데 만약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 뭐 이런 모양이야. 치환했는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3으로 할게요. 자, 만약 이런 거 만났어. 근해 공식을 쓴다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의미가 없네 이거. 보기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 그렇지. x의 개수를 바꾸어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이게 해결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4x로 바꾸어 주고 대신 뒤에다가 빼기 4x로 바꾸어주고 뒤에다가 빼기 x를 하나 붙이는 요런 모양으로 가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x 제곱으로 바꿔치기 하고 합차공식 하는 거. 그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보기차 방정식 자주 나오니까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다. 우진이 기억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했고 이제 그럼 3, 4차 방정식에서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질 텐데 자, 필수 예제 4번을 보시면 요거는 근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죠?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슬기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한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대입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죠. 자, 그럼 대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식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넘기면 a가 2네요. 그럼 민채 a 값 찾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맞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죠? a 자리 집어넣어서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녀석에서 이미 우리는 근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1이 근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그냥 바로 조립제법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무조건 0 되겠죠? 그게 근이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할게요.
그러면 1, 마 2, 3, 6이니까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빵 이렇게 됐어. 그럼 우진아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일단 x 플러스 1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마이너스 1 말고 나머지 두 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아보면 이 알파 베타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인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세요. 이거는 요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이거잖아. 답 바로 나오죠. 얼마일까? 6이 되겠지. 그치? 예술이 오케이? 여기서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한번 쓰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은 6이다. 요게 그러면 1번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 4차 방정식. 자, 연우야, 2번도 처음 출발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1도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하고 둘 다 대입해야 되겠죠. 자, 이쪽에다 써볼게요. 1 대입하면은 식 이렇게 돼. 1 빼기 2 더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온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둘이 더합시다.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2b가 마사,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a는 얼마예요? 2. 자, 그럼 이렇게 a, b를 찾았으면 예원아 그 다음 할 일은 뭐다? 그치?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얘를 또 한번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로 뭐 할 거야? 무슨 법? 그 이름이 뭐야 그거? 선생님 이름은 조남휘라 그랬죠? 무슨 법?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넣어서 0된 맞아 조립제법 그래 조립제법 하는 거야 조립제법. 야 뭐든지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억해줘야지 오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1로 조립제법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2 2 0. 자 1로 한번 했어.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얼마로 더 할까? 마이너스 1로도 해요. 마이너스 1로도 하면은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2 0. 자 이렇게 됐다. 그럼 결국 얘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했던 그 1과 마이너스 1 말고 나머지 두 근, 이 나머지 두 근을 또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면 이 알파 베타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 거지. 민치야 답은 2가 되겠지. 그치? 2.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문제를 이런 과정을 쫙 거쳐서 풀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다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 물론 이거 풀면서도 이 알파 베타가 6입니다.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지. 근데 이거는 슬기야 몇 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치? 그냥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거잖아. 그죠? 그런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원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걸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 두 문제를. 자, 일단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만약 우리한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세 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얘는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a라는 최고창의 개수만 이렇게 딱 붙여주면,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민채 오케이? 근데 민채야, 여기 괄호 3개를 전개를 시키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x제곱. 그 다음에는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그치. 감마, 알파로 쓸게요. 감마, 알파, x. 마지막에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마 본 적 있잖아요. 감마. 실기 본 적 없어요? 본 적은 있죠? 그쵸? 근데 내가 많이 안 써봐서 그렇지. 그치? 근데 감마도 이제 3차 방정식 이후부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파, 베타 쓰는 것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알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베타는 이렇게 쓰잖아. 감마는 마치 그 소문자 어를 쓰는데 이걸 이렇게 좌우를 뒤집은 느낌으로 요렇게,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지?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차 방정식 가면은 한 개 더 나와요. 예담이 혹시 알아요? 알파, 베타, 감마 다음 게 뭔지? 몰라요? 혹시 아는 사람?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시그마. 아는 거 다 나오네. 시그마는 저기 이제 수열 단원 가면 나올 거고요. 오메가는 그거지. 맨 끝에 있는 알파벳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로 A, B, C, D, E, F, G잖아, 그지?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A, B, C인 거고 네 번째가 누구냐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지? 그래서 델타는 어떻게 쓰냐면요. 델타는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 샥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샥 이렇게. 그래서 계속 교재에도 이 델타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델타도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감마까지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감마까지는 많이 쓰는 연습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아무튼 요렇게 생긴 식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 얘를 전개한 게 요거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동일한 식이잖아. 맞죠? 얘네들이 동일한 식이야. 그러면 이거를 좀 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도 A로 나눠버리고 이것도 A로 나눠버린 다음에 같다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를 A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D 이렇게 되겠지. 이 좌변만 쓰면. 자, 그 다음에 요거 어서 와라. 여기서 A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요 안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요게 요렇게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베타가 하나 빠졌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비교해 봅시다. 자, 요 부분 요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A분의 B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둘씩 곱한 거 있죠? 둘씩 곱해서 더한 게 요 놈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요거 A분의 D랑 같은 거고, 요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 좋게 정리하면, 자,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정원아 뭐하고 같을까? 요거랑 같지 지금. 그치? 여기 뭐 붙어있어? 마이너스 붙어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쓰겠습니다. 둘씩 곱한 합, 둘씩 곱한 합, 요거를 우리 둘씩 곱한 합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얘들아 이거가 뭐랑 같은 거야 이제? 그렇지. 요게 a분의 c랑 같은 거고요. 수종아 지금 161쪽이야. 그 다음에 곱은 얘다마 알파 베타 감마지? 얘는 누구랑 같을까?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있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쪽을 이렇게 썼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 이게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규칙이 딱 있어요. 분모는 그냥 무조건 a인 거고 분자가 b, c, d 이렇게 하나씩 뒤로 밀리는데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마, 풀, 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고요. 우진아 그럼 4차 방정식도 있을까?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방금 보여준 과정을 있잖아. 방금 보여준 과정을 문자 하나씩 늘려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면 그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지? 4차 방정식이면 이제 A, B, C, D, E까지 있겠죠. 근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나 더 생기겠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괄호를 이제 4개를 만들고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일단 합이 있겠죠? 합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요렇게 더한 거고요.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한데 둘씩 곱한 합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2개씩 곱하면 몇 세트가 만들어질까요? 정원이 알겠니? 아까는 문자가 3개였으니까 둘씩 곱하면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쌍. 3쌍이 끝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둘씩 묶는다 그러면 이거는 몇 쌍이 만들어질까요?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알파, 베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알파, 감마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알파, 그 다음에 델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치, 베타랑 감마 있겠죠. 또 뭐 있을까? 베타랑 델타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도 있을까? 그치, 아이고 칸이 없네. 감마, 델타까지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는 뭐가 될까? 이 변화하는 규칙을 생각해 보면은 a분의 c, 그쵸? 둘씩 곱한 합이 a분의 c가 됩니다. 4차 방정식에서는. 그리고 민채야, 4차 방정식에서는 뭐도 있을까? 해가 4개잖아. 그럼 방금 전에 둘씩 곱한 합을 했잖아. 그치? 셋씩 곱한 합도 있어요. 셋씩 곱한 합을 찾는 게 더 쉬워요. 셋씩 곱한 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개의 해 중에 1개씩 탈락시키면 돼. 그죠? 1개씩 탈락시켜. 자, 그래서 셋씩 곱한 합, 셋씩 곱한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에 델타를 탈락시켜.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이번에는 감마를 탈락시켜. 그럼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엔 베타를 탈락시켜. 알파, 감마,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는 알파를 탈락시켜.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지. 그거는 그럼 뭘까 민채야? 지금 이 규칙으로 미루어 보건데 마이너스 어 a분의 어
D 맞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곱이 있겠죠. 네근의 곱이 있을 겁니다. 네근의 곱. 이거는 뭐 심플하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곱한 거고. 다 곱하면 우진아 뭐가 될까? 규칙을 잘 보니까. 뭐라고요? 플러스. 자,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규칙 찾기예요. 규칙 찾기. 자, 첫 번째 게 요거, 두 번째 게 요거, 세 번째 게 요거. 네 번째는 뭘까? 첫 번째가 요거, 두 번째가 요거, 세 번째가 요거, 네 번째는 뭘까요? 규칙이 보여? 우리 그 둘째 아들이 막 이런 거 풀거든요. 막 네모, 별, 세모, 동그라미, 네모, 별, 세모. 그 다음은 뭘까요? 이런 거 푼단 말이야. 어? 여기 뭘까, 우진아? 동그라미겠지, 그치? 동그라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이거 분모 A, 분모 A, 분모 A. 그럼 분모 뭐야? A겠지. 자, 부호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뭐야? 나 분자 봐봐, 분자. B, C, D. 그 뭐야? 아. 이것은 영어의 문제인가? 자, B, C, D. B, B, C, D. 다 뭐예요? 와. 우진아, 지금 우리 4차 방정식 얘기했잖아.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플러스 2는 0이라고 생기지 않았겠니? 그죠? 자, 그럼 b, c, d 그 다음 뭘까? 2. 그치? 자, 그럼 종합해봐. 종합해서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치? 자, 이게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이거 알려주고 나면은 꼭 그런 말 하는 애들 있어요. 선생님 이게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써요 이거? 그런 말을 할까봐. 자, 그런 말을 할까봐 요거를 써서 풀 수 있는 문제 한 개 보겠습니다. 물론 이걸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닌데 얘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거부터 하나 보고 올게요. 그 165쪽 잠깐 봐봐요. 165쪽에 344번 문제를 봅시다. 165쪽에 344번. 자, 이 문제는 물론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자, 슬기야 이거 이름이 뭐지? 얘 엄청 감쪽 같네. 이거 개인기인데 이거? 슬기야. 사진 한번 찍어. 근데 학교에서도 이러고 자. 아 진짜? 쌤들이 안 오면 몰라요. 이게 어떻게 균형이 맞지 이게? 이게 좀 쉽지 않은데? 보통 이 졸면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지? 진짜? 뭐 연습해 이런 거? 어? 진짜 감쪽 같아. 내 바로 2m 앞에 있는데 전혀 몰랐어. 언제부터 잔 거야? 슬기야 그거 봤어?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봤어? 봤어? 그래? 대단하다. 그러면 자 슬기야 다시 물어볼게. 우리가 지금 연습 문제 165쪽에 344번을 근각계수의 관계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 응?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원래 요거는 무슨 모양이야 지금?
원래 이 4차 방정식이잖아. 요게 그냥 4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긴 한데 얘는 좀 특별한 애잖아. 지금 4차항, 2차항, 상수항밖에 없잖아. 응? 아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우리 복습했잖아. 그치. 원래는 그러니까 보기차 방정식 문제야. 그러니까 원래는 보기차 방정식으로 푸세요라는 문제인데 이거 보기차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이거 계산하려면 꽤 오랫동안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니까 이 분수를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통분하면. 이거 통분하면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분해가 될 거고 분자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분자가 셋씩 곱한 합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유진이 이해되니? 그죠? 이걸 통분시키면은 요 1에다가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얘한테는 알파, 감마, 델타 곱해질 거고.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셋씩 곱한 합의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것만 찾으면 답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의 값을 좀 전에 얘기한 근과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찾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자, 이 4차 방정식을 가지고 아까 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런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야. 4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그렇다면 요놈한테 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시킨다면 자, 연우야 여기서 셋씩 곱한 합을 쓴다. 자, 여기서 셋씩 곱한 합을 쓰면 얘는 뭐가 될까요? 잘 봐야 돼. 마이너스 a분의 d지. 그지? 자, 여기서 a, b, c, d, e가 뭘까 생각해봐. a가 1이죠. b는 뭐예요? b가 얼마예요? 0이잖아. 그치? 3차항 비어있잖아. 그치? C는요? 마이너스 15잖아. D는요? 그치? D가 0이야. E가 얼마고? 25.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셋씩 곱한 합이 얼마예요? 0이에요. 0. 셋씩 곱한 합이 0이면 우리가 지금 그 165쪽에 있는 연습 문제 여기서 분자가 그냥 0인 거잖아. 그럼 분모가 얼마인지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그럼 이 문제 답은 뭐예요? 0이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4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한 문제 공짜로 푸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3차와 4차의 근과계수의 관계고 그럼 161쪽에 있던 문제들도 근과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어떻게 풀 수 있나 보세요. 자, 161쪽에 아까 전에 요거 첫 번째 문제 아까 마이너스를 대입해가지고 A 찾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해가지고 마무리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아까 A가 2인 거 찾아가지고 요 방정식까지 썼죠. 여기까지 썼을 때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세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와 베타 이렇게 세 개의 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민채야, 이 세근의 곱을 구해버리면 알파 베타의 곱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세근의 곱 마이너스 1이랑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자,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곱이니까 는 뭘까요, 이거? 마이너스 1분의 6.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인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 베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그쵸? 4번 그 밑에 있는 건 더 쉬워요. 밑에 있는 거는 자,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자, 요 4차 방정식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요 4차 방정식에 4개의 근이 뭐뭐뭐뭐인 거냐면 얘의 4개의 근이 1,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이게 4개의 근이잖아.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하고 싶지. 그러면 그냥 4근의 합을 쓰란 말이야. 4근의 합. 4근의 합을 쓰면 1,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이렇게 더한 네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다 정하나? 2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풀면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의 밑에 있는 여기 335번 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2 대입해가지고 A, B 찾고 그 다음에 정석대로 조립제법 2번 해서 나머지 두 근의 곱까지 가봅시다. 대입부터 해봐요. A가 마3 그렇지. 자, 요렇게 대입해서 A, B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4차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근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2번 해주면 되는 거죠. 조립제법 2번 해주고 마지막에 남은 2차식에서 두 근의 곱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 마3, 3, 1, 마6 여기서 1로 마이너스 1로 한번 조립제법 그 다음에 2로 한번 조립제법 가겠습니다. 그러면 7, 마7, 마6, 6, 0 이렇게 한번 나오고 또 한 번은 1, 2, 마2, 마4, 3, 3, 6, 0 이렇게 한번 나오니까 결국은 요 4차 방정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된 거고 우진아 그럼 이 나머지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인 거 맞니? 그죠?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니까 답은 뭘까? 3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우선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슬기야 보통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죠? 그러면 그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라는 건 이 3개 중에 2개가 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중근을 갖는 거지. 만약에 3개가 다 똑같으면 중근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때는 3중근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3개의 근 중에 2개가 포개지는 상태가 지금 중근인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뭐 판별식도 모르고 근의 공식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3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인수정리를 한번 써야 돼. 여기 중간에 P가 껴있든 다른 문자가 껴있든 일단 인수정리를 써서 뭔가 해 하나를 뽑아내고 나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만나도요 여러분들이 처음 할 일은 똑같아요.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찾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문자가 하나 껴있는 게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찾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 P가 사라지게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보지 말고 P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봐봐. P랑 X랑 한번 이렇게 곱해질 거고 뒤에 플러스 2P가 있잖아. 이게 합쳐져가지고 제로가 돼야지 전체적으로도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담아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이렇게 곱하고 얘랑 더해서 0 되겠니? 계산하지 마. 자, 2P에다가 X 한번 곱할 거고 그 다음에 2P 더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0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하고 얘까지 더해서 0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앞에 2P에다가 X 곱했을 때 마이너스 2P가 나와야지. 그럼 X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자, 문자가 껴있을 때는 그 문자가 사라지게 만드는 X값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갑니다. 마이너스 1로 1, 0, 2P 마이너스 1, 2P 요렇게 가야 되겠죠?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0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럼 X 플러스 1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여기까지 왔어. 우진아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지.
마이너스 1 하나 나왔지. 그리고 근 두 개가 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2차 방정식 있잖아. 여기에서 알파, 베타라는 근 두 개가 더 나왔을 거야. 그죠? 근데 아까 중근이 뭐라 그랬냐면 3차 방정식 갖는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근이 겹치는 상태가 중근이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그때도 중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니? 또 한 가지 상황은 알파, 베타 자체가 둘이 어떨 수도 있어요. 다시 우진아,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 중근이라는 게 원래 중복된 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3개의 근 중에 2개가 똑같으면 중근인 거야. 그치? 그런 상황에 우리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하나하고 그리고 다른 두 근, 요렇게 3개가 지금 근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근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둘이 똑같아서 중근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랑 누구랑 똑같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알파랑 베타가 똑같아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초록색 부분을, 요 부분을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fx는 0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경우,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아까 세 근이 요거라 그랬잖아. 그지 우진아? 근데 마이너스 1이 알파랑 겹치는 요런 게 바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또는 네가 말한 것처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그 자체로 뭘 갖는 경우? 아까 네가 말했잖아. 알파랑 베타가 겹쳐도 얘네 둘이 같아도 중근이라며. 이 방정식이 갖는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 아닌가?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 자체가 뭘 갖는 경우?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우진이가 찰떡같이 알아들까? 우진아, 여기서 얻어진 근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부분에서 얻어진 근이 알파와 베타죠? 그쵸? 근데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중근을 갖는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 요 둘 중에 하나랑 겹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이 요 초록색 방정식에 뭐가 되는 경우? 해가 되는 경우. 그게 1번이야.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랑은 상관없이 이 알파랑 베타가 그냥 어떨 때? 같을 때. 우진아, 알파랑 베타가 이 초록색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그럼 방금 우리가 말한 건 이 초록색 방정식의 두 근이 같은 거잖아. 그지? 그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중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요 방정식 자체가 뭘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그래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P값을 찾으면 된다고요. 그럼 우진아 fx는 0이란 이 초록색 방정식이 이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져. 해로 갖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초록색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p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두 번째는 이 초록색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뭘 쓰면 돼? 판별식을 쓰면 돼. 그지?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은 1 마이너스 8p네. 이게 0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p값이 얼마야? (8분의 1) 그치? 자, 이렇게 두 가지 p값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차나 4차 이상에서 이런 조건들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수정리 해가지고 근 하나 찾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나머지 근이 어떻게 나와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처음 출발했던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도 얼마 넣으면 0 될지 찾아가지고 조립제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3차 방정식의 활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육면체가 있었대.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그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 이거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x짜리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로랑 세로는 4cm씩 늘렸어. 그러면 수종아, 가로는 얼마가 된 거죠? 응? x 플러스 4가 된 거야. 세로는요? 높이는요? 높이를 2cm 줄였더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새로 만든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x 플러스 4,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예요. 근데 그 직육면체의 부피가 128이 됐다. 그럼 식은 나온 거네. 그치? 예슬아, 방정식 뭐라고 세우면 돼? 4는 뭐죠? 2는 뭐죠? x 플러스 4. x 플러스 4. 그치?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은 모서리가 돼요? 그렇죠. 부피 128이 됩니다. 이게 식인 거예요. 그럼 이거 풀면 되는 건데, 이거 이제 그 3차 방정식이니까 한번 전개시켜가지고 128 넘겨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거 전개시켜 볼게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다마 몇 x 제곱일까? 그치, 6x 제곱. 그 다음에는 몇 x일까? 자신있게 0입니다. 0. 그 다음 0x예요. 생략. 그리고 상수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32죠. 그죠? 마이너스 32는 0. 전개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8 넘어올 거니까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60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끝난 거고. 그럼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민채야 뭐 해볼 거야?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그지? 뭐 할 거야? 인수정리, 그치? 얼마 넣으면 0 될까 찾는 거예요. 그치? 얼마 넣으면 0 될까? 근데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도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양수겠지, 당연히. 우리가 찾는 x값은 양수일 거고. 자, 160의 약수 중에 생각해 볼 건데, 일단 1 집어넣으면 뭐 택도 없죠, 그죠?
2 집어넣어도 한참 작죠. 160이 돼야 되잖아. 얘네들이 합쳐서 16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2도 안 되고 3은 요놈의 약수가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4 정도 넣어볼까? 4?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64 되고 96 되니까 160 딱 나오지, 그치? 자, 4 집어넣으면 0 되네. 그래서 4 집어넣으면 0 된다. 그러면 1, 6, 0, 마이너스 160 해가지고 4로 조립제법 할게요. 그럼 1, 4, 10, 40, 40, 160, 0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0은 0 이렇게 되는데 수종아, 요 뒤에 있는 방정식에서 더 이상 실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어떻게 알아요? 내 질문을 다시 생각해봐. 실근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어떻게 찾아요? 판별식 한번 써보면 되지.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실근 안 나와. 그러니까 뒷부분은 사실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4라는 해가 유일한 실근이고 그게 그러면 그대로 답인 거죠. 그쵸?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4cm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 세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밑에 문제들도 식 세워서 3차 방정식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4쪽은 요거는 우리 그 공수원 지금 특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최근에 한 건데, 그지? 슬기야 기억나죠? 난다는 거지? 그죠? 상반식이라고 인수분해 할 때 상반식 했었잖아. 그 상반식에다가 는 0을 붙여가지고 상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자, 상반식의 특징은 가운데 이 항을 기준으로 개수들이 대칭의 구조입니다. 대칭의 구조. 그죠? C를 기준으로 양옆에가 똑같고 양옆에가 똑같고 개수가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4차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놈은 좀 특별한 풀이를 거쳐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냥 인수정리 이런 걸로 안 풀려. 그래서 이놈은 풀이 방법을 따로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예로 나와 있는 요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애가 상반 방정식이에요. 얘를 어떻게 푸느냐? 우선 상반 방정식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x제곱으로 나눠주세요. 식 전체를. 나눠도 돼요. 얘는 0을 해로 갖지 않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없어. 그럼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 이렇게 돼요. 자, 나누는 게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은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세요. 얘랑 얘 묶어. 이렇게 묶어주고요. 또 그 다음에 얘랑 얘 묶어. 5괄호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묶어주고 38을 맨 뒤로 빼가지고 상수항 역할을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민채야 뭐 할까? 요거를 공통인수라고 하기에는 이거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도 없고. 치환하는 거야, 치환. 얘를 뭘로 할래요? A로 할까요? 얘를 A로 치환하는 순간, 자, 이 상반 방정식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얘를 A로 치환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될까, 민채야? 맞아요, 그쵸? 얘가 A제곱 빼기 2가 되죠? 우진아,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곱셈 공식 변형에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a제곱 빼기 2가 돼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이 되냐면 6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5a 마이너스 38은 0
자, 정리하면 6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5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2, 3에 5하고 10 마플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2a 마이너스 5 그리고 3a 플러스 10은 0이니까 수종화 a 값이 두 개 나왔어요. 얼마 또는 얼마? 2분의 5 또는 그렇지. 자,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a를 원래 걸로 돌아가는 거야. a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으니까 자, 요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5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럼 정원아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x를 찾으려고 그래. 여기서 x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지. x를 곱해서 다시 2차 방정식꼴로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이것도 분모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없애버리자. 2x를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2x를 곱해버리면 2x제곱 플러스 2 여기는 5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니까 1, 2에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x값은 2 또는 2분의 1 두 개 나왔고요. 그러면 예슬아 이놈도 양변에 뭐 곱할까요? x만 곱하면 서운해. 3x요. 그쵸? 3x 곱해요. 그러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1, 3에 3, 1에 풀풀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푸는 게 우진아 이름이 뭐라고? 상반 방정식이다. 맞죠? 상반 방정식. 까먹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아까 한 문제 공짜로 해결했고, 그지? 344번 해결했고 166쪽으로 가서 349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349번 166쪽에 349번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선 그 3차 방정식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근을 하나 무조건 뽑아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연우야 이거 얼마를 근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 x에 얼마 넣으면 0 돼요? 1 넣으면 0 되죠? 그죠? 1 넣으면 0 돼. 그치? 1 넣으면 0 되니까 1이라는 근이 하나 무조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는 부분들을 봐야 되잖아. 그럼 1로 조립제법 한번 할게요. 1 한 다음에 1 마 k k 1 1 0 0 마이너스 k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k는 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x는 1이라는 해가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 x는 1이라는 해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두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민채야 여기서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될 수도 있죠. 맞죠? 만약에 k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지. 이해되니? 만약에 뭐 x제곱 마이너스 3은 0 뭐 예를 들어 이런 꼴이라면 이거 넘겨서 하면 x는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허근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이 3차 방정식은 통째로 세근이 다 뭐가 돼?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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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얘 초록색 부분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실근만 3개를 가지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허근을 가져야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 꼭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 나와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랬잖아. 이 실수는 얼마인지 확실한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근은 3개 중에서 요거만 실수고 나머지는 다 허근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에요 했을 때 이 실수는 반드시 1인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두 가지, 알파가 1이거나 아니면 베타가 1이거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둘 중에 하나가 실수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발생하는 근 중에 실근은 1밖에 없기 때문에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알파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이렇게 돼요. 여기다 알파에다 1 대입하면은 1은 마이너스 2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잖아. 슬기야, 이렇게 나와도 될까? 안 되죠. 실근은 하나뿐이다 그랬는데 베타도 실근이 나왔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런 모순. 이러면 안 돼. 자, 그럼 베타가 1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네. 베타가 1이었다. 베타가 1이면 여기다 베타 1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가 뭐가 되는 거냐면 풀마 루트 2i 이렇게 허근이 나오면서 아, 이게 맞는 거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알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누군지는 바뀔 수 있지만 알파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자, 만약에 내가 알파를 플러스 루트 2i예요 라고 말하면 마이너스 루트 2i가 누가 되는 거야? 마지막 한근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가 요겁니다 그러면 감마가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i고 감마가 플러스 루트 2i일 수도 있고. 그쵸? 아무튼 둘 중에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요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왔겠어 얘네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근 말고 아까 말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알파랑 감마가 되는 거죠. 그쵸? 이 둘은 바뀔 수 있고요. 풀만은 바뀔 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확실하지. 베타는 1 나왔으니까 베타 제곱도 1이고 감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뀔 수 있지만 제곱할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타 제곱은 1,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50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의 아마 고비는 그거일 거예요. 처음에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는 거. 그게 고비일 거야.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풀어보자. 350번. 예. 지금 여기서는 a제곱이 끝에 끝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내가 x자리에다가 숫자를 아무리 넣어봐도 0이 안 나온다고. 그치?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x 자체에 a를 대입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a를 대입해 버리면 a 세제곱 플러스 여기도 a가 들어갔으니까 4a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0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A로 조립제법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A로 조립제법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1, 4 빼기 A 마이너스 5A A제곱 1, A, 4, 4A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0. 자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A 하나 나오고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연우야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말은 좀 안 익숙하지만 서로 다른 두실근은 되게 익숙하죠. 서다 두실. 응?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생각나지, 그치?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풀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여기서 A라는 근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요 2차식의 판별식을 써가지고 4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근데 문제에서 음의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마3, 마2, 마1 해가지고 답은 3개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자 지금 내가 말한 풀이에서 뭔가 그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부분 예원이 없었어? 이게 뭐야? X-A가 그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는데 그게 얘랑 겹치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나온 A라는 근이 여기서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가 되냐면 이 빨간색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x는 a라는 애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 빨간 방정식이 x는 a라는 값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 라는 것까지 반영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하느냐? x는 a라는 근을 얘가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우진아 여기다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다 a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0 돼버리면 여기서 나온 해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빨간 방정식에다가 a를 한번 대입하세요. 요 조건을 체크하는 거야. 자, 요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서 빨간 방정식에다 a를 대입해. x자리에 a를 대입하면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a는 0이 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a제곱 플러스 3a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인수분해해가지고 자, 요게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는 0이어도 안 되고 and 마이너스 3이어도 안 돼.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조건.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찾아놨던 답에 영향을 주겠네. 그치? 아까 전에 우리가 3개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이 조건에 의해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개라고 써야 돼? 2개. 그치? 2개가 답입니다. 2개. 3개가 아니고 2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문제만 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51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끝까진 못 가더라도 일단 인수분해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치? 이것도 3차 방정식이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0되나 찾아가지고 조립제법까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봅시다. 자, 아마 여러분 다 1 넣으면 0 된다는 걸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에 2도 하나 묶어낼 수 있잖아. 2로 묶어내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풀이 과정 쓰면서 는 0을 계속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계속 쓰는 게 좋아요. 방정식을 우리는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는 0 빼먹어버리면 나중에 서술형 풀이 쓸 때도 다 감점이에요. 방정식은 방정식의 형태대로 계속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실근 하나는 확실하게 나왔잖아. 1이라는 실근이 나왔잖아. 1 말고는 그러면 다른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1 말고는 다른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어떤 해를 가져야 이 전체적으로 실근이 1밖에 없겠는가?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에요. 일단 단순하게는 얘가 실근을 한 개도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다 허근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자, 이 초록색 부분을 우리가 fx는 0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능성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얘는 허근이고 여기서 1 나왔으니까 실근은 1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말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얘들아,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지? 맞아. 다 1이 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3중근을 갖는 거 맞아요. 3중근을 가져도 돼. 근데 3중근을 가지려면, 자, 이미 여기서 1 한번 나왔죠. 그러면 이 초록색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경우. 그치?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요 x는 1까지 합치면 3중근이 되는 거지. 그때도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종아,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뭘로 체크하면 될까요?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판별식을 쓰시면 1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중근을 갖는 경우 이때는 1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돼. 1이라는 중근.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요거 1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 있는 모양인가요? 없는 모양인가요? 없나요? 1이라는 중근을 가지려면 x-1의 제곱은 0이 돼줘야지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마침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있잖아. 그럼 k가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정확하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겠네. 그래서 1에도 되고 1에도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조금씩 이제 문제들이 좀 어려워지죠? 자, 밑에 있는 그 실력업 문제들은 어젯밤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숙제하다가 막히는 문제 있으면 참고하시고, 자, 167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 이제 내용 설명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사실 아까 시작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여러분 외워가지고 써먹어 주시면 돼요. 그지? 아까 얘기한 거. 우진아, 규칙 보이지? 규칙. 마, 풀, 마, B, C, D. 그치? 분모는 다 A. 요 규칙 외워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감마 쓰는 거, 감마 쓰는 거 연습해가지고 내가 내 글씨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감마 잘 연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세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볼 건데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 자, x 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뭐 가령 3하고 4인 2차 방정식을 찾아라.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자, 이때 정원아 뭐랑 뭘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x제곱 써준 다음에 여기에 빼기 합 x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는다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두 근이 3하고 4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찾는다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걸 3차 방정식에 적용해 보자고요. 3차 방정식. 자, 똑같은 유형이야.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세근이 뭐 2, 3, 4 할까요? 2, 3, 4다. 자, 세근이 2, 3, 4인 3차 방정식을 찾아라 이런 질문이 나왔어. 이것도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x 세제곱 써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합 x제곱 써주시고요. 그 다음 칸이 뭐겠어 이제? 3차 방정식에서는 이제 근이 3개니까 둘씩 곱한 합이 있잖아. 걔가 여기 와야지. 그래서 둘씩 곱한 합 하고 x 다시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고 곱은 0 꼴로 써주시면 이게 세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 된다. 왜 그런지는 아까 전에 근각계수 관계 원리 설명하면서 봤던 그 3차 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치? 요 식의 모양을 떠올려 보시면 아 요 자리에 합이 들어가야 되고 요 자리에 둘씩 곱한 합, 요 자리에는 곱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 3, 4 가지고 내가 3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러면 x 세제곱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 우진아 여기에는 합자리니까 얼마 들어가? 9 x제곱 하고 자 여기는 둘씩 곱한 합이에요. 둘씩 곱한 합. 자 요거 얼마? 6 요거 얼마? 12 요거 얼마? 6, 12, 8 6, 12, 8 26 그러면 26x 되고요. 그 다음에 곱 셋이 쫙 곱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24는 0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찾아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2차에서 했던 거에서 한 단계 늘어난 모양. 그 부호는 마, 풀, 마 가는 거니까 근각계수 관계랑 똑같은 부호 진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혈렉은 나와 있는데 혈렉은 우리가 2차식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과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 두 개가 세트예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거는 연우야 무리수의 혈렉은이잖아. 그지? 무리수의 혈렉은을 사용하고 싶으면 무슨 조건을 찾아라? 모든 개수가 무리수의 혈렉은을 찾으려면 유리수라는 조건을 찾아라.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무리수의 혈렉은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허수의 혈렉은이잖아. 허수의 혈렉은을 쓸 때는 무슨 조건을 찾아라? 실수 조건을 찾아라. 이 조건만 잘 체크하고 써주시면 되겠고 거기다 이제 근각이수의 관계가 합쳐지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예제. 요거 풀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i래. 얘담아 1 플러스 i를 보면 누가 생각나? 1 마이너스 i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둘 다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그죠? 근데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실수, 그치? 그래서 실수 조건을 찾아봐. 실수 조건이 어딨나? 여기 있네, 그치? 실수 AB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일단 근 두 개는 확실해. 그죠? 근데 3차니까 근이 3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 둘 말고 나머지 한 근이 더 있겠죠? 그 마지막 한 근을 우리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우진아, 그럼 이렇게 3개 가지고 이제 근각의 실관계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합 써보자. 합. 얘네 셋을 그냥 더하자는 얘기잖아. 그죠? 얘네 셋을 더하면 어떻게 생길까? 그쵸? 2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이게 공식이 뭐죠?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 우진 때문이야. 자, 이게 뭐야 공식이? 규칙 찾기라니까. 규칙 찾기. 이거는 2차 방정식이랑 똑같잖아. 똑같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좌변을 뭐라고 쓸까?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거는 뭐야? 그래, 다 보고 읽어라 그냥. 알파 베타 감마가 세 번째죠? 얘는 뭐야 그럼? 이거 외워야 돼. 그럼 이걸 지금 쓰는 중이야 우리는. 이게 그러면 세 근의 합이니까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를 요 3차 방정식에 적용해봐. 자, 여기서의 세 근의 합은 뭘까요? 자, 우진아,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예제하고 요렇게 3차 방정식 있지. 그지? 자, 요거 보고 연습해보자.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근의 합 1번 답이 뭘까요? 홀시구.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네가 말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왜 자꾸 부호를 그대로 가는 거야? 5지 5.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은 얼마예요? 2잖아.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마플 마니까 한번 바꿔주고 그대로 가고 바꿔주고 이렇게 가야지. 그럼 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게 세근의 합이잖아. 자, 그럼 요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이면 얼마예요? 3이라고. 그럼 알파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알파는 1. 자, 그럼 우리는 세 근이 지금 자, 이거 이게 세 근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합했으니까 두 번째는 둘씩 곱한 합을 할 차례죠?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나올 차례잖아. 그럼 둘씩 곱한 합 써볼게요. 둘씩 곱한 합. 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 2. 요렇게 곱하면 얼마? 1-i. 요렇게 곱하면 얼마? 1 플러스 i. 이게 둘씩 곱한 합이고, 그것이 는 뭐가 돼야 돼? 그냥 a. 그치? 그냥 a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알파 지워질 거니까, 그럼 a가 몇이네? 4네. 찾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와? 셋 다 곱한 거가 와야 되겠죠? 그치? 근데 세 개 다 곱하면 얼마겠니? 2지. 그것이 뭐랑 같다? 그렇죠. 그럼 B값이 얼마야? 요렇게 혈내근과 근각의 실관계를 같이 써주시면은 풀리는 문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요 169쪽까지입니다. 개념 원리는 169쪽까지고요. RPM은
83이랑 86부터 88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RPM은 화요일날 와가지고 질문해보시고 안되면은 수업 시간에 근데 질문을 받아주면은 진도 나갈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 카톡으로 내가 RPM 여기 숙제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수업 전에 보내주세요. 내가 봐가지고 아 이 문제는 여러 명이 좀 어려워하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풀어줄게요. 그렇게 안 된 거는 2층에서 질문해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